그랑콜레오스 차량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저희가 이 차량을 빌려서 좀 시승을 하면서 연비도 비교를 해보고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행을 하면서 차량을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랑콜레오스는 지리자동차랑 볼보에서 합작으로 만든 CMA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MA 플랫폼은 전기자동차랑 가솔린, 내연기관 그런 모든 차량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좀 무게를 잘 버텨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강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굉장히 탄탄한 느낌, 하체가 굉장히 강하다, 튼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CMA 플랫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런 강성에서 이 차의 탄탄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좀 아쉬운 점은 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차가 요철이나 이런 방직턱들을 넘어갈 때 그런 충격들을 고스란히 흡수를 많이 못하고 이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가 통통 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내 주행을 하거나 요철이 있는 구간들을 지날 때는 조금 더 스무스하거나 충격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기보다는 좀 통통 튄다, 머리가 좀 흔들린다, 그런 느낌들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고속 주행을 하거나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갈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대랑 기아차를 오래 탔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에 좀 익숙해져 있는 유저의 리뷰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브레이크를 제동을 했을 때 바로바로 제동이 잘 됩니다. 크게 불편하거나 이질감이 없는 제동력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 뗄 때의 민감한 감도를 통해서 또 속도를 조정을 하잖아요. 저희가 살살 떼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금 더 좁히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을 땐 제동이 되지만 살짝 떼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려고 브레이크를 살짝 떼면 차가 훅 앞으로 나가 버립니다. 살짝 떼자마자 브레이크 제동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또 브레이크를 왜 그러지 하고 또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또 살짝 떼면 또 훅 나가니까 또 밟게 되고, 그러니까 차가 제가 좀 꿀렁이는 것들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적응을 한다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겠지만, 기존의 기아차를 타던 저로서는 조금 당황스럽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 오히려 기아나 이런 현대 기아차들의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 이 어댑티브가 훨씬 더 진보됐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소렌토나 카니발을 탈 때 가령 80km로 스마트 크루즈를 마치고 제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하지만 제가 주행하는 속도는 많이 한 6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앞에 있던 차가 차선 변경을 해서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면은 이 80km로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훅 치고 나갑니다. 급 가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주변에 차들이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랑콜레오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앞에 있던 차가 사라지게 돼도, 차선 변경에서 없어져도 급출발하지 않습니다. 스무스하게 밀고 나가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혀줄 뿐, 크게 급가속을 하면서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세팅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브레이크도 어댑티브 크루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제동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브레이크 페달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브레이크가 제동이 됩니다. 주행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기아의 스마트 크루즈보다는 훨씬 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다음은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소리가 아까 굉장히 안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엔진 소리랑 같은 주파수대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바닥 노면의 소음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지금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달려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들 때문에 엔진 소리가 조금 더 안 들린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보스 사운드 스피커가 있지만 사운드 들었을 때 많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요. 특별히 저는 블루투스 핸즈프리로 전화통화할 때 음질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소리들을 차단해주고 이용자의 목소리만 상대방에게 정확히 들려주는 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과 통화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이 품절음이라던가 이런 소음들, 차량의 소음들이 상대방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멀리서 들린다라는 제가 피드백을 받았었고, 정차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차 중에 그런 소음들, 심지어 제가 정차 중일 때 이 시트 포지션을 좀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그 소리가 뭐야? 라고 이제 상대방이 물어볼 정도로 주변의 소음들이 전혀 제거되지 않고 모두 다 제 목소리와 함께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기판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T맵을 채택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보험 가입을 할 때 자동차 보험사들도 T맵 점수를 보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T맵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내비게이션 이제 기반이고 시스템인데, 르노에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토대로 T맵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핸드폰이 연결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차량에 T맵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가장 사실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계기판 부분일 텐데요. 계기판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왼쪽과 가운데 센터와 오른쪽 이렇게 3등분을 하여서 정보를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의 부분들을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실시간 동시에 모든 정보들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랑콜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에너지 플로우도 보면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모습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동시에 많은 정보들을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글씨체들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석구석 배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차를 탔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응이 되면 괜찮겠죠. 많은 정보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된 부분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 저의 경우에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연비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300~400만원 더 주고 가솔린이 아닌 하이브리드를 타는데 연비가 좋아야 되지 않냐, 주행을 하면서 효율이 좀 높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타면서 엔진이 들어오고 있나 모터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주시하면서 주행을 하는 편인데요. 이 차량도 그런 에너지 플로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들과는 다르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가 2개가 달려 있죠. 조금 더 복합적으로 어떤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엔진은 출력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충전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이 에너지 플로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사실 이제 주행을 하면서 방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랑콜리어스 정말 좋은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조수석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로
OTT를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라던가 여러가지. 근데 이게 5G로 매월 20기가씩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20기가가 다 소진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 제한으로 계속 무제한으로 또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아차도 사실 이 안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한 달에 7,7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랑콜리오스는 무상으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소렌토나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그랑콜리오스가 하이브리드적인 측면으로 얼마나 정숙하고 모터의 힘이 좋은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은 제가 매일 출근하는 그 코스거든요. 제가 카니발로 출근을 하는 그 코스인데 평지를 갈 때는 전기로 잘 가다가 제가 이제 앞에 코스에서 약간의 이제 경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경사에서 엔진이 확 들어오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이 확 들어오면서 소음과 진동을 느끼면서 아이고 엔진 들어왔네, 연비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경사로를 제가 올라가는데 지금 이 그랑콜리오스도 엔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 약간의 소음, 약간의 진동, 이질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엔진이 들어옵니다. 약간 도둑 같아요. 도둑이 몰래 들어가듯이 엔진이 몰래 살짝 들어왔다가 또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사라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랑콜리오스가 이제 기아가 3단 유성 기어가 들어갔거든요. 기아 단수가 3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타기 전에 요즘 기아가 좀 불편하거나 변속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이 그랑콜리오스를 시승하기 전에 바로 전에 시승했던 차가 익스플로러였는데,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10단 기어가 들어가거든요. 10단 타다가 3단 타면 이거 조금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 했었는데, 실제로 이 차를 타면서 변속 타이밍을 잘 못 느껴요. 지금 기아가 변속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느낌을 전혀 안 받고 부드럽게 계속 주행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간섭도 적을 뿐더러 기아가 변속되는 그런 느낌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내가 가솔린을 타고 있다,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속을 하게 되면 정말 부드럽게 나갑니다. 서스는 좀 통통거려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직진해서 가속을 할 때는 정말 차가 부드럽고 묵직하게 쏘아줍니다. 이게 그냥 가솔린이 출력을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에요. 전기차랑 정말 비슷합니다. 말 안 하고 그냥 차 잘 모르는 사람 옆에 태워놓고 이거 전기차야 하면 그렇게 믿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하이브리드 유저가 바라본 그랑콜리오스 리뷰를 보셨습니다. 상당히 현대 기아의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 훨씬 더 진보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량의 구동력이 한 100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현대 기아 차량들의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70 정도, 그리고 모터가 30 정도로 평소에 제가 느꼈다면, 이 차량은 거꾸로 엔진이 30, 모터가 70 정도의 구동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었습니다. 거의 전기차를 탄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말 진보적이고 잘 만들어진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연비 측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퇴근 시간대 서해안 고속도로를 상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들을 통과해서 왔고, 저속으로 전기로만 주행했던 구간들이 길었습니다. 트립상 연비로는 소렌토가 조금 더 우수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산차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면 사실 현대기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르노 코리아에서 이번에 아주 탁월한 이런 차량을 국내에 출시해줬기 때문에 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하지만 이제 르노가 갖고 있는 아쉬움들, 정비에 대한 부분들, 보증 이후에 정비에 대한 부분들, 또 중고차 감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아시스 마이카였습니다. 장기 렌트불 정보는 물론 즐거운 카 라이프까지 함께해요. 오아시스 마이카.